레슬리는 지치고 짜증이 난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겨우 36살이었지만 스스로가 80살의 노인 같았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항생제 미노사이클린을 복용하면서 20대 후반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고 지금은 과체중이 되어버렸다. 매일 피로, 권태, 불면, 의욕 부족에 시달렸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졌다. 계속 설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불안, 우울증 등등. 레슬리는 여러 명의 내과 전문의를 찾았고 카이로프렉틱 시술사, 학문 전문가, 현금만 받는 비싼 기능의학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상반된 권고만 들었다. 현재 4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10가지 보충제를 먹는 상태였다.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니에요. 그녀는 첫 진찰에서 말했다. 지금 늙었다고 느끼기에 난 너무 젊다고요.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단순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진 것이다. 20대 후반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팔레오 다이어트를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홀 30 다이어트로 바꿨다. 살이 빠지면 잠시 기분이 나아졌다가도 체중이 늘고 피로가 다시 밀려오면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았다. 때로는 식단에서 피트산염과 렉틴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았고 진료실에서 봤을 당시에는 곡물, 콩류, 유제품, 가지류 채소를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한 상태였다. 주로 루콜라, 아보카도, 목초 사육, 육류, 사골 곡물을 먹었다. 가끔 콩류나 통밀빵을 먹었지만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나타났다. 그녀가 신봉하는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을 염증의 증거라고 경고한다. 레슬리는 마치 절규하듯 말했다.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몸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지고 체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요 현상만 생겨요.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꾸준히 식단을 제한해도 단기간만 개선될 뿐 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지막 결정타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였다. 오히려 설사만 심해지고 다른 문제까지 생겼다. 레슬리는 팔꿈치를 무릎에 개고는 바닥을 응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다. 레슬리,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예요. 레슬리는 고개를 들었다. 한 가닥의 희망이 깃든 눈빛이었다. 당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해요. 그저 더 건강하고 싶은 이들에게 지금은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요. 내 말에 공감한다면 지금이 밑바닥인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에요.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당신의 모습을 되찾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 후 몇 달 동안 레슬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줬다. 보충제를 대부분 끊었고 서서히 식단의 다양성을 괴했다. 섭취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음식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다시 식단에 포함시켰다. 레슬리는 몇 년 만에 제대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제한적인 식단은 힘들고 지겹고 무익하다. 식단에서 사골 곡물을 없애고 동물성 식품의 양을 서서히 줄이는 한편 과일과 채소, 심지어 통곡물의 비중을 늘렸다. 인공 감미료와 가공식품은 그대로 두고 콩류를 다시 넣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 않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노력했다. 레슬리의 새로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콩가식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이다. 섬유질은 왜 중요할까? 이 책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섬유질은 장을 치료하는 핵심 물질이며 장을 치료하면 심혈관 계통부터
뇌와 호르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건강이 개선된다. 섬유질은 강력한 힘이 있다. 레슬리는 새로운 식습관에 익숙해지자 잊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았고 이전에 멀리했던 음식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즐거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식품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섭취량에만 신경을 쓰면서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다. 체중은 5kg 정도 줄었다. 당뇨병이 개선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갑상선 치료제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배변 활동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생기 넘치고 낙천적이며 설레는 미래를 기대하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체중 증가나 호르몬 불균형, 소화기계 질환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단순히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레슬리에게 확인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속쓰림이나 복통, 체내가스와 복부팽만,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겪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소화기 내과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저널인 소화기약 저널에서 발표한 것처럼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장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소위 유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조언은 대부분 틀렸다. 사골 곡물과 목초 사육 육류가 좋다고 추천하는 것을 지겹게 봐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단 한 편도 없다. 엉터리 연구조차 없다. 이 책은 유행 다이어트나 유사 과학에 기반을 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장 마이크로 바이옴의 질서를 복원함으로써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을 제안한다. 위장이 예민한가? 콩이나 브로콜리,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등 특정 식품을 소화시키는데 애를 먹는가? 세계 인구의 20%가 어떤 형태로든 식품 민감성을 겪고 있고 나 또한 이런 상황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식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더하여 식품 민감성을 없애고 특정 식품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쉽고도 단계적인 방식을 소개하려 한다. 만약 당신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처럼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면역 체계의 70%는 장 주위에 분포하고 한 층의 세포들에 의해 면역 체계와 미생물군을 분리하고 있을 뿐이다. 면역 체계와 미생물군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둘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장내 미생물을 최적화하면 면역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위험하면서 너무도 흔한 질병이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생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기계 질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을 개선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식이요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나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실행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체중을 23kg 정도 줄여서 대학 시절 체중으로 돌아갔고 이는 노화 과정을 되돌린 듯한 기분이다. 실제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린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식이요법이다. 텔로미어란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의 일부분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를 늦추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각자가 고유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이 누구에게나 다 맞지는 않는다. 다른 이에게 효과적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각자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이끌어줄 식단을 차근차근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장 건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담아 완성한 책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조 식단을 통해 각자가 가진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단지 치료가 아니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증상이 사라지고 복용하는 약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